자, 안녕하세요. 자, 한 주 동안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죠? 공부도 틈틈이 하고 계셨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나 띄웠죠? 자, 우리가 5월 첫째 주에, 대면 수업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응, 이 수업을 5월 3일까지 모두 완료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수업을 완료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이 다 완료를 하고 대면 수업 때 오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수업을 전부 다 듣지 않고 오신다면, 어떤 걸 이해했고 이해하지 못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이해를 했고 이해를 못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이거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왜 꼭 들어야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중간고사와 레포트가 어떻게 될지가 강의를 다 듣냐 못 듣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에 맞춰서 다 완료를 하지 못하면 어떻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푸는 배려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온라인 강의상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았을 그러한 환경들을 생각을 해서 중간고사 대신으로 제가 최대한 마음을 넓게 써서 중간고사 대신 레포트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전제 조건이 5월 3일까지 모든 영상, 강의 영상을 다 시청해야 합니다가 있었어요. 자, 그러니 그 전제 조건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수업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내용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저번 주에 어떤 거 배웠어요? 우리 지금 저번 주에 고객 만족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고객 만족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객 만족이란 어떤 거다라는 정의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만나는 직원 교육도 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고객이 만족을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뭐였죠? 구전 홍보, 구전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서 자, 만족과 불만족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불만족을 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불만족이 나타났을 때 고객들이 보이는 행동, 어떤 것들이 있다 그랬죠? 뭐 폭언을 한다던가, 혹은 뭐 심하게 뭐 사람을 때린다던가, 혹은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얘기한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 유형별 대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저번 주에 토론을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요 토론 잘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보고 있기는 한데 아직 완료가 안 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영상을 올려놓고 한번 보려고 해요. 7주차 영상이 올라가는 날 제가 6주차의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크를 해볼 거니까 지금 이걸 듣고 있는데 토론에 답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 수업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자, 저번 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고객 만족을 위한 체크 포인트예요. 자, 고객을 만족시켜 나의 고객을 만든다. 작은 정성이나 관심만으로 고객의 마음을 충분히 사로잡을 수 있다. 고객의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요. 고객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대화의 소통을 이룬다면 나만 찾는 단골 고객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자, 고객의 마음을 살려면 고객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다. 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뭐다? 관심 있는 분야, 혹은 뭐 취미 활동, 요런 것들에 대해서, 같다면, 관심 분야가 같다면 어때요? 취미 활동이 같다면,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지겠죠? 그로 인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자,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는 건 고객이 나를 그만큼 의지하거나 신뢰하거나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관리, 서비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공감대로서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화장품 매장에 고객이 찾아오셨을 때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 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두 번 얼굴이 낯이 있거나 했을 때, 자, 처음 뭐 한두 번 정도 얼굴을 본 기억이 있다. 그러면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먼저 고객의 옷을 보면 알 거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이 고르는 화장품. 그리고 고객의 피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고를 거예요. 혹은 피부 톤에 맞는 메이크업 제품을 고르겠죠. 여기에 맞춰서 나는, 나의 고민,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제품들을 고객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제품 판매도 훨씬 더 쉬워지겠죠. 무조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공감대. 고객님 피부도 약간 붉은 편이시네요. 제 피부도 붉은 편이라 저는, 약간 붉은 톤의 사람들은, 베이스가 어때요? 약간 노란빛이 돌거나 하는 게 붉은빛을 잡아주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 저는 이거 썼더니 붉은기가 많이 잡히더라고요. 고객님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내가 썼을 때, 효과를 보거나 내가 썼을 때, 뭔가 이로운 점이 있고 효과적인 측면에서 내가 경험한 걸 고객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고 같은 피부에 대한 고민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고객이 되니 판매가 증진될 거다.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도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써서 효과가 있던 제품을 고객한테 권했기 때문에 고객도 그 효과를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고객의 만족도도 향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최고의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킨다. 고객의 연령, 직업, 건강 상태, 성격 등을 잘 파악해서 고객에게 맞는 최상의 프로그램과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고객 만족 서비스의 핵심이다. 매장에서는요, 우리가 요런 기술을 쓸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왜 메이크업 샵 같은 데 가면, 왜 아모레 퍼시픽에서도 메이크업 그 전문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런 매장에서 일을 한다면 메이크업 시연을 보여주겠죠?
자, 이 시연을 보여줄 때, 나의 기술적인 측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내가 하는 테크닉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객이 하는 테크닉과 그 시연을 해주는 그 분의 테크닉이 같게 느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측면을 고객보다 훨씬 더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이라는 걸 받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거죠. 자, 최상의 프로그램. 최상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샵을 생각하겠죠. 샵에서 고객들에게 뭐 피부가 됐던지, 아니면 헤어가 됐던지, 메이크업이 됐던지, 네일이 됐던지, 자, 샵에서 고객에게 맞는, 고객의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걸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객의 연령이 20대인데 그 고객의 네일에, 뭐 이렇게 상큼상큼한 네일 컬러가 아니라,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막 팥죽 색깔 막 이런 거 발라놓으면 좋아할까요? 저는 막 좀 튀고 화려한 게 좋아요 그랬는데, 원톤으로, 핑크 색깔을 칠해 놓으면 좋아할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자, 직업이 뭐 의사거나, 그러니까 좀 얌전해야 되는 손을 가져야 하는 분들이라면, 그분들은 연한 핑크의 컬러가 참 예쁘겠죠? 근데 그런 분들, 직업을 가진 분들 손에 스톤을 막 다 박아 놓으면 그분들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조금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 연령, 직업, 성격, 요런 것들을 모두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을 짜야만 그 사람에게 최상의 프로그램이 된다. 나 혼자 최상의 프로그램이라고 짜놓은들 그분들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최상의 프로그램이 될 수 없다. 그러니 고객에게 맞는 프로그램과 기술을 짜야 고객 만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한다. 고객 만족은 기대치와 결과치의 상관관계에서 나오고, 결과치보다 기대치가 높으면 고객 만족을 얻기 어렵다. 그래서, 자, 기대치가, 결과보다 크면, 결과가 아래인 거잖아요. 그러니 만족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훨씬 더 좋아야 한다. 그래야 고객 만족이 된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저 중간고사 망치고 나면 기말고사는 정말 잘 볼 거예요. 레포트 정말 잘 해올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셔야 합니다. 자, 중간고사 망쳐놓고 기말고사 잘 본다고 해놓고, 기말고사도 공부 안 하시고, 기말고사도 못 보고, 제대로 성적 안 나오면, 거기에 기대했던 저는 어떨까요? 만족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의 성적도 만족이 안 된 만큼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자, 지킬 수 있는 약속만을 해서 고객에게 결과치가 훨씬 더 높게, 하는 고객 만족을, 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0씩 법칙이에요. 자, 보면, 10이 3개죠. 자,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데 10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새로운 고객을 유지하는 데는 기존 고객보다 5배의 비용이 더 든다. 그러니 지금 현재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이유는 뭐다? 비용 절감의 이유도 있다. 자, 5배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5배 비용이 든대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구전 홍보는 사실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대부분 돈이
들죠. 그런데 기존 고객에게는 이러한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다. 마케팅은 누굴 위한 거다? 신규 고객을 위한 거다. 그리고 기존 고객이 만족을 하게 되면 구전 홍보, 입에서 입으로, 이제 입소문을 내주는 마케팅을 하잖아요. 입소문 마케팅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금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자, 고객을 잃는데 10초면 충분하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그 서비스 실패라고 해서 그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그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게끔 됐다. 자, 그게 다시 되돌아오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한동안 TV에 그 제품의 광고를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불매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잊어먹잖아요. 우리 예전에 세월호 사건만 해도 되게 큰 사건이었고 많이들 울었고, 많이들 애도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 날에만 기억을 찾고 대부분 그날이 아닐 때 기억을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이 지날 때까지의 고객들은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고객이 되돌아오는 일이 쉽지 않다. 근데 고객을 잃는 건 10초면 충분하다. 사실은 말 한마디로도 고객을 잃죠.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했을 때. 그래서 대기업이라든가 뭐 국회의원 아저씨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쫓겨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는 그런 청원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자, 말 한마디로도 고객을 잃는데 10초면 사실 긴 거죠. 자, 첫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잘못된 첫인상은 고객에게 실망 그 자체이다. 자, 그래서 우리 첫인상이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장과 헤어스타일 등을 잘 갖추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태도, 웃는 얼굴, 그 다음에 태도, 고객에게 맞이하는 고객이 샵에 온 걸 반갑게 맞이해주는 태도, 그리고 말투, 요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한다. 자, 여러분들 직장 가면 직장 가서는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이 직장 간다고 쉽게 바뀌지 않아요. 자, 직장 처음에 가면 다 상사분들이고 긴장해서 안 하겠지만 1년 다니고 2년 다니면 익숙해지겠죠? 자, 그러면 본인들은 회사 1, 2년이지만 고객들은 여러분들을 처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인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태도들, 그런 말투,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대면 수업 때 만나게 되면, 작년에 뵀던 친구분들도 계시겠지만, 못 봤던 친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첫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작년에 봤더라도. 자, 작년에 봤을 때보다 바뀌어 있어야겠죠? 작년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을 되찾는데 10년이 걸린대요. 위에서 한 얘기죠. 말 한마디 10초면 고객을 잃어버리는데 그 고객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건 10년이 걸린다. 한 번 잃은 고객은 다시 찾는다는 것만큼 힘이 든다. 어떻게 보면
내 고객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을 하는 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5배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이 고객이 나에게 어떠한 불만족을 가지고 떠났었는지를 알 수 없다면, 더더구나 불만족한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겠죠. 그리고 불만족인 사항을 알았다 하더라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뭐 직원 교육이 됐던지, 샵 내부가 됐던지, 혹은 내가 고객에게 하는 태도가 됐던지 이런 것들을 다 바꾸고 교육을 다시 받으려면 그만큼의 비용도 더 든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친절 서비스의 이익 원칙이에요. 자, 친절한 서비스는 고객을 만족시키고요. 만족한 고객은 긍정적 소문을 내주겠죠. 이걸로 인해 신규 고객이 창출이 될 거고, 그로 인해 이익이 증대된다. 그러니 친절한 것만으로 단정한 복장과 단정한 머리, 친절한 말투, 친절한 서비스, 친절한 행동 등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 고객들이 고객을 불러 모아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존 고객을 만족시킴으로 인해 어떻게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고객 만족 효과예요. 자, 100 플러스 1은 100일이 아니라 20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 있어요. 한결같은 서비스는 무한 신뢰가 된다. 자, 100 플러스 1은 99가 아니라 0이에요. 단 한 번의 실수로 고객은 이탈한다. 뭐 예약을 잡아놨는데 그 예약을 해놓은 걸 내가 잊어먹고 고객이 오는 시간에 매장을 비웠다던가, 혹은 고객에게 어떤 걸 해주기로 해놓고 잊어먹고 해주지 않는다던가, 혹은 고객에게 고객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한다던가, 고객의 뭐 취미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던가,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고객이 한번 나에게서 멀어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100 플러스 1은 99가 아니라 0이다. 자, 고객 만족은요, 고정 고객이 증가된대요. 그 얘기는 신규 고객도 같이 증가하겠죠. 자, 고정 고객이 증가된다는 건 충성 고객이 증가한다는 말과 같죠? 자, 고정 고객의 구전 홍보는요. 자, 구전 홍보, 입소문이라 그랬죠? 입소문 마케팅, 입소문을 내주면 살롱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상승시켜 준다. 또한 잠재 고객 방문을 증가시킨다. 살롱 이미지가 상승이 됨으로 인해서 잠재 고객 어떤 고객이에요? 관심은 있지만 아직 결제를 하지 않은 고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신규 고객인 거잖아요. 신규 고객의 방문이 증가한다. 자, 구전 홍보가 단순히 입소문도 있지만 우리 리뷰라든가 블로그에 평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듯이 이런 걸 보고 매장을 방문을 하는 거죠. 자, 뭐 편의점도 요즘은 평가를 해요. 그래서 어디 편의점을 갔더니 친절하고 깨끗하더라. 어디를 갔더니 그렇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런 평점으로 인해서 편의점을 찾는 것도 결정을 하는 시대인데, 더군다나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사러 가면 상담도 받아야 되고요. 나에게 맞는 게 어떤 건지, 또는 나에게 어떤 할인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거기 때문에 매장의 평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요런 게 잘 되면 어때요?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죠. 살롱의 이미지가. 그러면 요런 걸 보고 신규 고객이 방문이 증가한다. 자, 구전 홍보, 살롱 광고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신규 고객을 증가시키고 살롱 매출을 극대화시켜준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들이 다시 한 번씩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분들은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객이 바라는 기본 욕구예요. 자, 고객은요, 살롱을 방문할 때 환영받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어. 환영심리. 그리고 고객은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뭐 내가 머리를 커트를 했는지, 펌을 했는지, 염색을 했는지, 내가 그동안 안 하고 왔던 액세서리를 하고 왔는지, 요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1회 관리 고객일지라도 고객은 살롱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고 싶어 한다. 자, 이 고객이 1회만 할지 10회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죠. 근데 티켓팅을 하려고 상담을 하려고 나왔는데 고객이 일단 오늘 것만 할게요. 그러면 대부분 어떨까요? 마음이. 내가 되게 열심히 잘해줬는데 왜 안 하지? 막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고객은 어때요? 내가 다음에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와서 티켓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끝까지 다 잘 해줬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객이 다시 언제 방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이 매장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자, 고객은 본인이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와 최고의 기술을 제공받고 싶어 한다. 이거는 우리 어디 가서든 그렇죠? 돈 낸 것보다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돈 낸 것만큼은 받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낸 것만큼의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 고객은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어 한다. 한 번 방문하고 오지 않는 고객일지라도 고객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싶어 한다. 한 번 방문하고 오진 않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에 있었을 때 내가 지나갔다라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제 자, 서비스 성향 체크예요. 요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체크 항목 중에 yes, no가 있잖아요. 자, 나는 서비스의 성향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yes, no를 체크를 하고 나서요. 자, 몇 개인지 세보세요. 자, 항목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시고요. 자, 그러고 나면 A, B, C, D형이 나오겠죠? 자, A형, B형, C형, D형. 자, 우리 업종에서 가장 좋은 건 A형. 그죠? 그리고 B형. 자, 가장 좋아요. C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동기부여가 돼야지만, 본인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미용 쪽에 서비스보다는 여기 나오죠. 은행처럼 차분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서비스에 적합하대요. 자, D는요. 당신은 좀 부담스러운 서비스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업무를 기획하거나 지원하는 쪽이 더 어울린대요. 결론적으로는 서비스 성향이 약하다. 그러니 우리는 요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그러니까 요 A, B형이 안 나온다면 yes의 숫자가 모자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 그 yes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 수업을 모두 마쳤고요. 우리 뒤에서 이제 고객과 상담을 해서 고객의 만족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서비스 성향 체크 잘 하시고요. 자, 우리는 2차 시에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